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치유권 오인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시대를 들어오게 되면은 중고시대 의문은 초기에는 중고시대 해안시대가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해안시대. 해안시대는 해안궁, 평안궁이라 그래서 교토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죠. 그쵸? 교토로 천도를 되고 교토에 가 이제 평안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해안시대를 열게 되죠. 그쵸? 교토로 천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고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럼 그 시대의 의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쇼키니와 호고において交通の区別 악교の 에と 야교の 에の 区別が 残存していた. 해안시대 초기에는 아까 얘기한 가불의 코와 고의 코가 두 가지, 고가 각각 두 가지씩의 구별이 있었고 가불류로 마찬가지로 아행의 애가 있죠.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쓰는 애가 있고 야행에도 야, 이, 유, 예, 요 이렇게 애가 있었는데 구별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해서 이런 것이 왜 없어졌는지 왜 구별이 없어졌는지 해서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기도 애가 있었는데 이 애가 구별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 같아졌다. 없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10세기 이후에 변화 아야와의 특징을 보시면은 우문체계 청음 40음절, 타금 20음절인데요. 자, 보시면은 와행의 와, 위, 외, 와 이렇게 오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아행이 있고 아, 이, 우, 에, 오가 있고 야행의 야, 이, 유, 에, 오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지금 순서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야를 중심으로 놨어요. 아모음을요. 그러니까 야, 아, 와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그쵸?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가 있죠. 지금도 유가 있고 야, 유, 요가 있죠. 그쵸? 근데 아, 오, 우가 있는데 와도 와, 워, 우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원래부터 좀 없겠죠. 그쵸? W도 우 발음 되는데 자, 여기서 볼 때는 오하고 워하고 대립이 있었는데 오가 오하고 그쵸? 또는 워가 오하고 합쳐서 하나의 음이 되고 우끼리도 하나씩 됐죠. 그쵸? 그 다음에 야를 중심으로 야, 이, 아, 이, 우에 오듯이 야, 이, 유, 에, 요 이렇게 예가 있었다는 거죠. 요 예처럼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예가 있었는데 얘가 그러니까 요 애가 일로 들어와서 애로 합쳐버렸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외라는 게 있었는데 외가 나중에 이제 이것은 근세 들어와서 없어지게 되고요. 위도 있었는데 없어지게 되고 처음에 이쪽에 이렇게 합쳐버리고 이쪽은 먼저 합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라는 yi라는 게 음운법칙상으로는 존재해야 되겠죠. 그쵸? 가로를 쳐놨는데 그쵸? 이것도 이하고 합쳐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소리만 남게 되는 거죠. 됐죠. 그쵸? 하고 지금은 현대일본은 요거 남고 그쵸? 또 요거만 남아있죠. 그쵸? 현대일본 그쵸? 이렇게 남아있죠. 그쵸? 자,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점선 부분이 이렇게 합쳐졌다는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합쳐졌다. 얘들이 일로 들어와 버렸다. 얘가 일로 들어와 버렸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됐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런 오디자라든지 요런 것들을 읽을 때는 다 에로 읽었고 요런 걸 읽을 때는 예로 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 읽을 때는 왜라고 읽었고요. 요 해자라든지 해빛 해자라든지 은혜 해자. 그 다음에 이는 요 이자들 이렇게 이자 썼고 요래도 이라 읽고 그 다음 요 위자 같은 경우 위죠. 그쵸? 요거는 위라고 읽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쵸? 할 위자. 그 다음에 자는 요거는 오로 읽었고 근데 원이라든지 호라든지 이런 것은 워라고 읽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자음을 보면 좀 이해하겠죠. 그쵸? 좀 다르죠. 그쵸? 소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읽었던 것이 이제 뭐 지금 현대에서는 다 얘네들 그쵸? 얘네들 그쵸? 얘네들 요 소리로 다 합쳐지게 돼버린 거죠. 그쵸? 이것도 없어졌고 이것도 없어졌고 이것도 없어졌고 이것도 없어졌죠. 그쵸?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왜 없어졌을까?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네, 하교시 노 헨센 또 하교天候の発生.
자, 하행 자음이 재미있어요. 하행 자음이 어떻게 변천하는 것이고, 하행 전음, 하행이 전음 굴르전자 어떻게 변화해서 소리가 나게 되는지의 발생을 보겠습니다. 자, 上代において 中国 漢字音では 에치온소の 頭子、頭子音を持つこういう字、公共、開、会などの字が、破行の万葉仮名として用いられず、むしろピ音素のを持つは、ひ、ふ、へが用いられていた。 상대 일본어에 있어서는 중국 한자음을 표기했죠. 그쵸? 만요관으로 해서 보니까는 애치음소의 두 자음을 갖는 애치음을 갖는 그런 소리 이런 것도 향, 흥, 회, 해 이런 거 지금 다 애치죠. 그쵸? 향의 애치, 흥의 애치, 회의 애치, 해의 애치 이런 걸로 애치음, 하행음의 애칭이라면 이런 소리를 표기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표기 전혀 하지 않았답니까? 만요관에서. 그리고 하행음을 갖다 지금의 하행음이죠. 그랬다가 전부 머리 자음이 피음이에요. 이건 파, 피, 포, 변 이렇게 되죠. 그쵸? 예, 이건 파, 물결, 파벌할 때 파자, 그쵸? 예, 물결 파자라고 하면 남이라고 하죠. 그쵸? 근데 이거는 파도 파자. 근데 이거는 변줄 비자, 천포자, 국처변자, 그쵸? 변, 포, 비, 파. 이렇게 다 피음이 두 자음인 이런 걸로 일본어 하행음을 표기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하행음이 애치음이 아니라 피음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요관화를 분석해봄으로 해가지고요. 만요관의 중금을 갖다 표기했으니까 중국음의 피음을 가지고 일본어의 하행음을 표기했어요. 상대 일본어는. 그러니까 상대 일본의 중국의 두 자음은 피음 계통의 소리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애치음이 아니다. 애치음은 성문음이라 그래요. 하. 피음은 양순음, 입술음, 푸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문음이 아니라 양순음, 입술음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상대 일본어의 하행자음이요. 이게 재밌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서 나라時代の 하행 시인과 애치대なく 医療시인온であったと推測される. 그래서 나라 시대, 상대 시대의 하행자음은 성문음이 애치가 아니라 양순음이 입술, 양쪽 입술에서 소리나는 피음이나 F음이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치카쿠타이시 엔닌 대사는 많이 아시죠? 그쵸? 예, 중국의 유학간, 그런 유학생 스님이신데, 우리나라 의상대사라든지 이런 분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쵸? 이분이 이제 자이토기, 제당기, 당에 머물면서 공부를 하면서 버모, 산스크리트, 인도 고대어죠. 를 공부하면서 그 발음하고 그 산스크리트가 인도 경전이 산스크리트로 써 있으니까 산스크리트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인도 고대어가 산스크리트인데요. 당연히 불경은 인도에서 산스크리트로 만들어졌겠고 부처님의 말씀이 그걸 또 중국어로 번역을 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산스크리트를 공부하게 됐겠죠. 그렇죠?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발음을 갖다가 일본어로 이제 적죠.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산스크리트의 파라고 발음하는 것이 순음이었고 이것은 홍고 오모테 하지노 오토니 온니 고레오 요비 카지모 마타 시카리 미나 신옹도 구하오. 그러니까 순음인데 이 홍고라고 하는 것은 일본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향 일본이죠. 일본의 파자, 만요관에서 파라고 쓰는 음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파를, 파라는 음을, 그죠? 유효소리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순음이다. 그리고 모두 순음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또 일본에서는 이걸 하로, 당시에 이제 하에 대한 만요관화, 표기로서 요걸 썼는데, 그러니까 이 하라는 것이 결국 이음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순음이다. 파하고 파나 이런 소리였다는 것을 엔닌의 대사에 쓴 자료를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의 요 파, 센 소리죠. 파. 이건 파 하는 소리인데 이건 파 정도 되겠고 이건 파 하는 소리인데 이것은 파자를 세게 발음했다 그 뜻이에요. 세게 발음했다. 유기음으로 발음했다. 그러니까 하를 나타내는 요 물결 파도 파자를
세게 발음하면 산스크리트어의 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 에치음은 이것은 하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에는 없고 당나라에 이 하자를 발음할 요 축하한다 할 때 하자거든요. 이 하자를 발음할 때 쓰던 거였었다 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본어에는 에치음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일본어의 하행음은 에치가 아니라 피음 계통, 양순음 계통, 순음 계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지각대사, 자각대사, 엔닌의 자리를 보더라도요. 쓰신 걸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해설하면은 뭔지 산스크리트어의 파 어여비 파とともに、本語すなわち日本のハの字の音に呼ぶと解いているのであるから、はを、これがは、これが8よ。はを、当時日本でパと発音していたかのように、思われるが、しかし、ここに注意すべきは、その下にある、皆心音を加うという一句であって、特に歌謡그래서 그러고 있으나 나注意を加え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日本の恥の音がファでなくファであったためであって軽い両心音 F を重くてピ音に発音させるためにこの一句を加える必要があったものと考える. 하시모토 신키치라는 유명한 국어학자께서는 이 하행음이 요 뒤에 나오는 것들을 여기다 순음을 더한다 이런 의미에서 실제는 완전한 순음이 아니라 P음이 아니라 F음과 같은 그러한 소리였다. 하행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F의 파와 같이 해서 하, 히, 후, 회, 후가 아니라 파, 피, 후, 페, 포 파, 피, 후, 페, 포 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시대 상대에는요. 자, 그래서 여기서 표로 역시 하시모토 선생님이 한 건데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라시다 이제는 P였다. 이게 나라시다 하면서 요게 이제 F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표기했지만 파, 그렇죠? 그 우리가 음성교에서 실은 이렇게 쓰는 건데 이런 F음이 있는데요. F음 소리였었고 마찬가지로 해안시대 말기에도 F음이 있었고 이것이 에도시대로 하면서 약화돼서 하행음이 됐다는 거죠. 이게 하행 전어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파, 파, 하 이렇게 근데 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어두에서는 이렇게 됐고 어중이나 어말에서는 피음이었다가 파, 오 이렇게 오 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곤니치 와가 예를 들면 곤니치 화 이렇게 됐었죠. 근데 곤니치 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옆자도 지금 하라고 있지만은 합바 할 때 이것도 파, 하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와도 가바, 가파, 가와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씩 약화되는 현상, 이것이 하행 전어음의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금씩 약화되는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안 중기부터 가마쿠라 시대 음절의 혼동을 보겠습니다. 자, 해안 치읓기 는 와, 그 다음에 하가 있죠. 어중어미에서는 하가 와로 발음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봤듯이요. 그 다음에 이 히가, 어중어미에서 히가 이로 발음되고요. 이런 현상이 나왔죠. 그 다음에 후가 우로 발음되는 어중어미에서 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라는 게 있었다. 애가 있고, 예가 있고, 뭐, 외 같은 것도 있고, 이거 외죠. 그렇죠? 외 같은 거. 근데 이때는 다 예가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예로 그렇죠? 어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애지만은 얘네들이 다 예였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오도 이 당시에는 이것이 오 발음이 아니라 이 워 이렇게 발음했다는 겁니다. 어중어미에서는 호가 워라고 발음되는 거죠. 워라고 발음돼서. 네. 좀 헷갈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위였는데 이로 발음되고 이는 그대로 이가 됐고 우도 됐는데 후가 어중어미에서
하행전음이 H음이 약화돼서 우라고 발음되고, 그 다음에 요건 왜라는 것이 다 예로 발음이 되고, 해가 어중음에서 약화돼서 예로 발음이 됐고, 뭐, 해 이렇게 비슷하겠죠? 그런 거죠. 해, 예 이렇게. 자, 네, 이게 워인데 다 워로 발음됐고, 호도 어중음에서 약화돼서 오가 아니라 워 이렇게 발음됐다는 거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다 하츠는 또 하교된공 풀어진, 그쵸? 그러니까 이완된 발음과 하교 전음의 관계인데요. 다운세츠와 모치이루 단원이おいては1、2拍語中心の단원に比べて一語一語の認識がはるかに簡単である. 다음절을 사용하는 담화에 있어서는 한 박, 두 박 중심의 담화보다에 비교해서 한 단어의 인식이 훨씬 간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짓도메 오미루, 니초메의 고인교라든지 이때 단어라는 인식이죠. 니초메라는 거죠. 니토메 오미루. 이게 몇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뭐 한 박자, 두 박자가 이런 단어의 어떤 음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소 박자가 중요한 요 매라는 거하고 니쪼매 할 때 매하고 구분이 단어에서 확실히 구분되죠, 그렇죠? 그래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간단하다. 단어를 구별하는 것이 간단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 사교 시인의 헨센, 사교 사행자음의 변천도 독특한데요. 그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행자음에 대해서는 이것이 마찰음이었냐, 즉 S음 같은 마찰음이었냐, 또는 TS 자같이 파찰음이었냐 였나 논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다이 나라시대 일본어에 있어서의 사행자음은 파찰음 계통이었지 않은가 이런 설이 지금 상당히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사시스세소가 아니라 자지스세소 이런 식의 소리가 아니었냐, 이런 식의 파찰음을 우리가 이제 지읒소리를 파찰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옷소리를 마찰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읒소리 계통의 파찰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연시대의 자료를 분석해서 봤을 때는 사행음은 사, 스, 소는 시와 같은 또는 S, 시, 구개음 또는 평음의 S 이런 소리였다고 생각하고, 시세는 확실하게 구개음인 시, 셰 이런 소리가 났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로마치 시대에는 시세는 구개음, 이모음성이 강한 구개음의 시, 셰 이런 소리가 썼고, 사, 스, 소는 S음의 사, 스, 소였었다. 치경음이 되겠죠. 치경음이라는 것은 혀 끝을 입니빨 뒤에 잇몸 쪽에 대고 발음하는 사, 스, 소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 얘기하고요. 마찬가지로 타금인 지, 제는 제이음, 구개음이 지, 제 이런 식의 소리가 썼고, 그 다음에 자, 즈, 저는 마찰음인 자, 마찰은 이제 마찰세 이렇게 나면서 스를 먼저 발음하다가 이렇게 되는 소리입니다. 스하다 성대를 울리면 돼요. 그러니까 자, 즈, 저 이런 소리가 되겠죠. 싱하신 이본대와 세제와 소레조레 세제라고 세제라고 발음. 동일본에서는 구개음이 아닌 셰제가 아니라 세제라고 발음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행자음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고, 사행자음의 변천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다면은 한번 공부해 보실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온빙, 음편이 되겠죠. 온빙의発生, 온빙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온빙이 발생됐을까? 그럼 온빙이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해연시대의 이제 말기라든지 그러니까 14세기로 넘어오면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온빙이 발생을 하는데요. 語のダウン節化の現象は様々な語彙文法的側面で観察されるが、非常に多くの動詞連用形に関与の
助動室の連用形から発した女子点が接続するようになってきたこともその一環である. 저는 계속 지금 다음절화 현상이 일으키는 어떤 원문 변화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단어가 길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어휘라든지 이러한 현상이 다음절의 현상이 단어가 길어지는 현상이 여러 가지 어휘나 문법적인 측면에서 관찰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그렇죠? 많은 조동사 연형형의 완료의 조동사 연형형으로부터 발생한 조사 태가 접촉함으로써 이런 문변이 발생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조온조의 온행가, 오토행가, 조음상에 있어서의 의미 변화죠. 조음이라는 건 다른 여러 말이 붙는 거죠, 그렇죠? 다른 형태소들이 붙어서 여러 가지 형태소들이 붙어서 변하는데요. 가키테가 가키라는 형태소와 테라는 형태소가 붙어서 가이테에서 탈락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도피테가 돈데 이렇게 어떻게 탈락 현상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되고, 기리테가 키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격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로크가 시로 이렇게 되어 있고 탈락되는 현상, K몸이 탈락되죠. 하야크가 하야오 또 K음, 그렇죠? 쓰여크가 쓰여 이렇게 K음이 탈락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 온빙인데요. 자, 온빙이와 교수의 문법적 기능가 あると言われている. 음편에는 공통의 문법적 기능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それはこれらの超音上の特徴が接続する要素と熟語度の表示するものであるとされるのである. 여기 답이 아니라 노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음편에는 공통의 문법적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들의 조음상의 특징이 접속하는 요소와의 숙합도, 그렇죠? 어느 정도 어떻게 잘 결합이 되냐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빙이라는 것은 잘 결합된다. 잘 결합이 얼마나 잘 되냐 그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즉 다시 말하면 음절이 길어짐으로 해가지고 이런 추약선상이 일어나게 말을 좀 편하게 하는 거죠. 발음이 너무 숙합도라는 것은 발음을 편리한다고도 편리하게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합을 해서 그렇게 해도 좀 축약이라는 탈락 현상이 일어나도 다음 절 하나에서 길어지기 때문에 의미상에는 그렇게 구별하는 데서 문제가 안 생기고 단지 발음상에 좀 편하게 발음해도 하는 현상이, 그러니까 편하게 발음해도 의미상의 변화가 없으면은 괜찮다 이런 의식에서 온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가키 때보단 카이 때가 발음이 편하죠, 그렇죠? 키리 때보단 키 때가 편하고, 터비 때보단 톤 때가 편하고, 시로코보단 시로가 편하죠, 그렇죠? 편하게 돼도 의미상에 별 문제가 안 생기면은 단어가 길어졌기 때문에 의미상에 별 문제가 안 생기면은 그런 음편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발음을 편하게 발음하자.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음평이 일어났다. 만약에 축약돼서 헷갈리게 되면 이런 축약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의미를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게 해소됐기 때문에 발음을 편하게 발음해도 의미를 구별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편하게 발음하게 됐다.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에는 악센트가 있는데 고대 악센트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것도 논란이 있는데 뭐 모리 히로미치 선생님이 같은 경우에는 있다고 하는데요. 고지키니 여기를 악센트는 치우기, 고지키에 보면 악센트를 주게 해놨다 나라시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얘기죠. 상대. 그럼 그 전부터 있었냐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 상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상성. 중국에는 평상거의 아시겠죠, 그렇죠? 사성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성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조죠, 성조. 그러니까 이나기야마 거분 출도 철건명, 이제 모리 선생님 얘기인데 악센트가 있었다. 이것은 이제 중국어의 한자의 악센트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또는 해안시대 악센트하고. 그래서 와카타케로 히키, 와케, 스크네 이런 사람 이름인데요. 여기도 악센트가 존재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음 성조는 중국음 성조를 봤을 때는 입성, 평성, 평성, 상성, 상성, 입성, 평성, 입성, 평이 되고, 해안시대 악센트를 보면은 낮은 로우가 되겠고 이거 하이가 되겠는데요.
되게 입성과 평성이 중국어에서도 성조의 좋지, 높낮이가 낮아요. 그리고 그 상성이 좀 높은데요. 높이가 이렇게 봤을 때 해안시대 악센트하고 이 원음 성조 악센트 비교했을 때 높낮이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나리아밥곱은 철검은 이것은 5세기 초반으로 보는데요. 이때도 이미 만요관학의 초기 단계인데 이때도 성조를 반영해서 표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해안시대 악센트의 동서차를 보면은 악센트도 마찬가지로 동쪽 지방, 그러니까 칸토 지방하고 간사이 지방하고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해안시대에도 중고시대에도요. 도쿄어도 교토어의 악센트의 大きな違いは相互の困難になる相違でなく、語のグループに応じた規則的な対応を示すことで成り立っている。도쿄와 교토의 악센트의 커다란 차이는 서로 혼란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그 단어 그룹에 따른 규칙적인 대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성립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룹식이 좀 다르다. 이런 높낮이 그룹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그룹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요런 그룹들 있죠. 요런 그룹들은 도쿄에서는, 낮고 높은 이렇게 되고, 교토에서 높고 높은 이렇게 되겠죠. 고고 이렇게 가겠고요. 이래서 또 이런 그룹에 해당하는 도쿄에서는 코조가 되겠고 여기서는 저고가 된다. 서로 반대가 된다. 이런 식의 지금도 뭐 그런 게 조금씩 존재하죠. 도쿄하고 교토하고 악센트가 서로 반대인 경우가 있듯이 어떤 그룹핑을 해서 높낮이가 반대지만 혼란스럽다는 게 아닌 겁니다. 도쿄와 교토의 악센트형의 대응은 원래 료호겐의 악센트가 아르 교츠의 minamoto とも言えるアクセント体系から分かれてきたことを示す. 도쿄와 교토의 악센트형의 대응은 원래 양 언어의 악센트가 공통된 것으로 출발해서 달라졌다. 체계가 서로 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원래는 같은 데 출발했다가 서로 다르게 높낮이가 다르게 분화된 것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그룹핑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각자 하나씩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그룹은 도쿄에서는 이렇게 갔고 교토에서는 저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악센트가 고대 악센트가 이렇게 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